여기는 화성에 있는 기천지입니다. 기천지는 이게 한 13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저수지인데, 지금 올해 가뭄이 원체 심해서 여기도 예외 없이 지금 한 5m 가까이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여기 수심이 한 8, 9m, 9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빠진 거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4, 5m 수심 정도는 될 겁니다. 이 기천지의 잔교가, 이 중축 낚시인들을 위한 잔교가 3개가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이는 그 삼거리에 2개가 있고, 신잔교, 구잔교에서 2개가 있고, 그럼 여기는 이 직벽 앞에, 근데 여기를 직벽 앞에 있어서 직벽 포인트라고도, 잔교라고도 하고, 입구에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양관 잔교라고 하는, 이쪽이 조금, 저쪽은 뭐 교통은 아주 편한데, 이쪽은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또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조금 한적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저 삼거리 잔교는 좀 한가하고, 이쪽 수양관 잔교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빠진 상태라 아무래도 조금 짧은 척수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10척, 10척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찌는 지금 요 신제품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요 올라운드용 3번 정도, 한 5푼, 4.8푼에서 5푼 정도 되거든요. 그 5푼 정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요 3번을 가지고 오늘은 제등 낚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잔교에 왔을 때, 잔교는 기본 수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친 낚시라고 하는 제등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등 낚시를 하는데, 제등 낚시는 거의 찌를 이 초리대 끝에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찌길이, 이 띄는 거리, 초리대부터 이 찌고무까지 거리를 찌길이 또는 찌길이의 1.5배 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꼽았을 때, 지금 3번 찌를 꼽는 건데요. 꼽았을 때 끝에 한 5에서 10cm만 남도록, 찌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게 더 길게 쓰면 이제 대조작하기가 조금 불편해집니다. 특히나 지금 바람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류가 생길 텐데, 그럼 대가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길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찌기리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해서 깊은 수심을 노리는 제등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채비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를 하면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낚시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목줄 길이는 요게 35입니다. 위에 목줄이 35, 그 다음에 아랫 목줄이 요거는 45. 보통 단차를, 저는 위 목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목줄은 거의 노지 나왔을 때 35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대류가 없는 경우에는 50을 씁니다. 그러면 15cm 단차가 되거든요. 조금 단차를 놔두고, 피라미가 많다든지 대류가 심할 때, 그때는 좀 가까이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때는 긴 목줄을 45를 씁니다. 그래서 단차를 10cm만 주는 방식으로. 바늘은 떡밥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는 바라사 8호, 밑에는 7호 정도 큰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찌맞춤은 이렇게 바늘을 단 상태로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11목지거든요. 11목지면 6목에서 7목 정도 맞추면 적당합니다. 바늘을 단 상태로. 그 상태면 적당하고, 보통 초심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떡밥을 잡아주기가 힘드니까 그럴 경우에는 7목 정도 맞추면 좋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6목 정도에 쓰도록, 지금 6목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상태에 맞춰서 저 상태에서 떡밥을 달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한 10여 회 정도 반복 투척을 했는데, 입질이 뭐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피라미들은 지금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피라미가 모여야 붕어도 모입니다. 이게 조금만 더 하면 집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가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지금 저수지마다 저수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곳 찾다가 그나마 이곳이 제가 몇 번 와보니까 조항이 꾸준해서 왔는데 아직은 집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떡붕어는 어차피 집어해서 낳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할 때는 보통 떡붕어 낚시가 이렇게 떡밥을 달고 찌탑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복원이 돼, 떡밥이 풀리면서 이렇게 복원이 돼서 마침목 조금 전에 이 정도 4, 5목 복원됐다가 탁 내려가는 거, 이런 걸 잡는 게 일반적인 중축 낚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어할 때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집어가 되기까지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함몰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섰다가 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걷어 들이든지 아니면 최대 한 2목 정도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걷는다 생각을 하십시오. 기다려서 한 마리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회전을 빨리 해서 집어를 시켜요. 그래야만 이게 푹 들어가는 입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집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찌게 내려가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축 내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돼 입질이 집어를 많이 할수록 입질 폭이 커지니까 처음에는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주 투척한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라미나 살치들이 꼬일 때는 이게 손에 좀 물을 묻혀서 이게 가루가 이게 물에 탁 착수되면서 풀리지 않도록, 보통 이거 물 코팅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에 탁 착수될 때 이 가루가 거의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피라미가 덜 댐비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피라미가 댐빌수록 피라미한테 뺏기지 않고 확실하게 목누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떡밥 달 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천지 첫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평균 CR이 한 30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25 정도 되는 좀 작은 게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떡밥 아까 개놓은 거 한 3분의 2 정도 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첫 입질을 받았는데, 떡붕어는 요거 몰려다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집어를 하면 바로바로 입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도 상층부에서 그 살치가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나는 거 보니까 붉어지도 있는 것 같아요. 피라미 수컷이 붉어지거든요. 같이 몰려다니는데, 이렇게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상층부에서 피라미들이 설칠 때 그거를 빨리 뚫고 내려가려면 손에 물을 조금 묻혀주는 게 좋습니다. 물이 너무 지르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수건 옆에다 놓고요, 살짝 말리는 상태로 손을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 코팅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겉면이, 첫째는 겉면이 매끈하고 요 바늘 귀 부분을 이렇게 더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달아줘야만 이게 피라미나 살치 생활을 뚫고 안전하게 완전한 목내림이 돼야만, 그래야만 붕어를 밑으로 집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풀어지면 붕어가 부상합니다. 그걸 우아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질이 와도 옆에 걸리고 허챔질이 나오고 그런 현상, 아주 힘든 낚시가 되니까 최대한 목내림을 안전하게 찌가 잠기는 한이 있더라도 목내림을 안전하게 시키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법 크다. 한 마리를 걸었는데 지금 뜰채를 대다가 나머지 한 바늘이 이렇게 뜰채에 걸리면서 이 나머지 붕어가 가버렸습니다. 뜰채를 댈 때도 항상 머리부터 깊이 대 가지고 그냥 나머지 한 바늘은 이 뜰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야만 목줄도 덜 엉키고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했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집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어 시킬 때는 양단고 낚시가 편합니다. 지금 요 밥은 양단고 낚시와 그 다음에 이 세트 낚시의 집어제로도 쓸 수 있는 교명떡밥으로 된 후마쇼 위주의 그런 떡밥인데,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집어를 시켜야 되니까 양단고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단고로 하는데, 이게 손에 물이 안 묻으면 자꾸 떡밥이 손에 묻으니까 손에 조금 물을 묻히고요. 보통 이렇게 떼서 먼저 이렇게 2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환 만든다 생각으로 동그랗게. 크기는 보통 직경 1.5에서 2cm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크기가 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가 직경 2cm로 보면 되고요. 보통 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 그 손가락 한 마디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를 2cm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직배손가락을 1.5cm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달고자 할 때 요 새끼손가락 요게 1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양단고 낚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한 2cm에서 1.5cm 사이 정도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목내림이나 풀리는 걸 보면서 크기라든지 점도를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달 때는 이 중축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떡밥 대는 거는 비율대로 하면 되는데, 떡밥 달기입니다. 달기와 투척인데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목줄을 이렇게 위의 목줄을 기준으로 윗바늘 정도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고 밑에 바늘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가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라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바늘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바늘이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바늘을 잡고, 자, 요것도 집어제도 역시 똑같이 바늘을 이렇게 가르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위에 집어제는 이게 찔러 넣기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같이 두 손으로 위에를 살짝 눌러주는 방식으로. 처음에 초심자들은 이 방식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한 손으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던질 때에도 요 집어제 위쪽 요 정도 목줄을 이렇게 잡고, 목줄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던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같은 경우는 반싱도 아니고, 특히나 이렇게 제등낚시 이렇게 잔귀에서 할 때는 거의 그네 타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네를 놓는다는 식으로 이 낚싯대를 한 45도에서 60도 정도 들어주고, 요거를 좀 뒤로 뺀 상태에서, 근데 이제 긴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데는 사실은 여기서 놔도 됩니다. 그냥 앞쪽에서 이렇게 놔서 적당히 놓고, 자, 찌를 놓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는 요 묻은 밥을 쓰기 때문에 던지면서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풀스윙 하지 말고 요 초리대 바로 앞쪽, 찌가 떨어지는 정도, 찌하고 초리대가 가까우니까 그 정도 위치에 떨어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보군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지보군을 압축하고 또 하나는 내려가면서 채비가 편납에 엉키면 안 됩니다. 목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떡밥이 떨어지고 떡밥 위에 편납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반스윙은 그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네 타기 식으로 해서 떡밥이 떨어지고 편납은 목줄 길이만큼 옆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찌는 다시 떡밥 있는 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정석인데, 만약에 이렇게 대류가 있는 경우라면 대류를 생각해서 우측으로 흐르는 우대류 같은 경우는 찌는 왼쪽으로 약간 떨어지게 해주고요. 물론 밥도 그렇게 오조준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우측에서 찌가 좌측으로 흐르는 상황, 좌대류가 있다면 찌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서 가운데 쪽에 찌가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채비가 내려가면서 편납에 엉키지 않도록, 결국 떡밥과 편납 떨어지는 위치를 서로 다르게, 떡밥 떨어지고 약간 당겨서 편납이 이쪽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몇 번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느라고 이렇게 밥을 지금 하나 만들어 놓지를 않았는데, 떡밥을 투척해 놓고 이게 내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기서 떡밥을 왼손은 이 떡밥 다음에 들어갈 떡밥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왼손은 계속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거를 미리 뭐 그 콩알 만들듯이 한 20개 30개 미리 만들어 놓고 다는 분들이 있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래되면 이게 그 건조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실제로 이 떡밥 크기는 앞에 던져 놓은 찌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 많이 함몰되는지 아니면 목내림이 적은지 그걸 보면서 요 크기와 점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미리 만들어 놓지 말고 그때그때 2개씩만 만들어서 그렇게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축 낚시는 집어해서 낚는 낚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투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거는 목내림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부상시키지 말고 아래쪽으로 집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육목 맞춤인데 3, 4호까지 내려가다 올라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푹 잠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목내림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정읍이 아니라 옆에 걸렸습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애들이. 지금 오늘 집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어가 안 됐었는데 씨알도 오늘은 유난히 작네요. 네. 지금 찌 내려가는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쿡 치고 겨우 이제 꾸역꾸역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결국 집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아랫바늘을 조금 작게 달아서, 작게 달고 무르게 달아서 흡입하기 편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되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기다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집어가 됐다고 한 마리 잡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또 의외로 금방 빠지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템포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아이, 뒤로 왔는데.